자, 문 대통령이 김부겸 국무총리의 임명안을 제가 했어요. 김부겸 총리는 이제 취임사에서 철저하게 그 통합을 지향하는 총리가 될 것이다. 늘상 국무총리들이 하시는 이야기죠. 어떤 국무총리도 우리 편만을 위해서 싸우겠어라고 하지 않죠. 국무총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안을 그러니까 통과시켰다고.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그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참 그분들 참 청와대 가고 싶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지지하시는 분 중에도 청와대 앞에 안 가보신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사실 좀 부담스럽기는 해. 막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뭔가 경기가 좀 심해진 느낌도 좀 있고. 그 청와대 앞에서 의원총회하고 참 차라리 천막 당사를 거기다 치지. 근데 그 국민의힘에서요. 그걸 반대하면서 만든 논리가 뭐냐면은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반대하는 국민이 60%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번 볼까요? 김부겸 그 총리 그러니까 인준하기 전에 여론조사가 있었어. 실제로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 이게 봐봐요. 국무총리로 적합하다가 38%잖아. 얘네들은 이걸 대략 40으로 보고 나머지 60%가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호도해버리는 거거든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국민들 여론조사 숫자가 26%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적합하다 38을 넣고 반대가 60%라고 말하면 안 되고 적합하지 않다는 26밖에 안 되잖아. 그러면은 국민 73%는 찬성한다고 이야기해도 되잖아. 얘네들 논리대로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이런 식의 가짜뉴스를 뿌리면서 반대를 합니까? 말이 돼야 말을 하죠. 근데 정말 털기 없었었나 봐요. 뭐 예를 들면 뭐 자동차세나 뭐 과태료 이런 게 좀 뭐 제3자에 의해서 밀린 것들 사실 이런 거는 다 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건데 그리고 이거를 안 내면 차를 또 못 쓰니까 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뭐 큰 게 없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 중에 되게 웃기는 게 이거 이야기하면 김부겸 이 장관님 이야기할 때마다 나오는 게 처남 이용원 건이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이거 가지고 아무도 공격을 안 합니다. 왜? 같은 편이거든. 이용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격 미달 후보 지명 대통령은 철회하라 이런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이게 민주당 초선들과 궤를 같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나가지 마시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국회가 경색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일조하고 있는 이제 깍두기가 계시죠.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정의당이 협치하겠다더니 뭐 임혜숙 후보자를 뭐 지명했냐 막 이런 식으로 뭐 통과시켰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정의당 입장은 국민의힘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임혜숙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여성 30% 할당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의당 입장에서도 임혜숙은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면서 이게 30%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비틀어 버리더라고요. 참 이 임혜숙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이 언론 태도가 악독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뭐 나쁜 보도를 떠나서 제가 왜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사실 사법부하고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이 언론이거든요. 근데 이 임혜숙 장관 후보자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 여성 할당 30%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식으로 그냥 단정적으로 보도를 해봐요. 확인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아무도 없고 박준영 후보께서 물러나시면서 이제 임혜숙 후보님께서 살아남는 그런 결과가 됐을 뿐인데 그냥 그거 가지고 헤드라인에다가 여성 30% 때문 지금 20대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사회적 갈등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걸 너무나 투명하게 드러내버리는 그런 악독한 보도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정의당은 도대체 뭡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그 포털을 굉장히 뜨겁게 달궜던 당신, 요 논란인데 우리 재연을 한번 해볼게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가 하겠습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변이 하시고 문정복 민주당 의원 여성 의원이에요. 뭐 마차님이 하시고 유호정 의원은 볼매 임지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뭐냐면 박준영 후보자를 사퇴시킨 거에 대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거 아니다 라고 설명하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에요.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 행랑을 이용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왜 사퇴한 겁니까? 그거는 당신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란 말에 그런 표현 가끔씩 쓰거든요. 안개 여기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 때 우리 어머니 당신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문정복 의원은 박준영 후보자 당신이 국정의 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한 번 더 해줘봐요. 그건 당신이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당신? 야! 야! 어디서 지금 감히 어디서 목소리를 높여? 우리 당이 만만해요? 저기다가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팝콘 좀 갖다 주세요. 여기서 1차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류호정이라고 유호정이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로 잘못한 사람은 유호정이 맞습니다. 여기서 그 당신이라는 표현을 솔직히 말하면 아직 어려서 이해를 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표현 안 쓰지 젊은 애들은. 당신이 국정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라고 했는데 그 여기서 말한 당신이 유호정을 말하는 거겠어요? 배진교를 말하는 거겠어요?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사퇴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박준영이잖아. 근데 문맥상 봐도. 아니 자기가 국정 운영하는 거 아닌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박근혜인 줄 아는 거야. 그 문맥상 봐도 여기서 류호정이 당신이라고 할 게 없는데 갑자기 당신. 아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유호정을 국회의원으로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국회에 앉아 있어서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요. 지금 나이가 어리지도 않아요. 올해 30살입니다. 대학 4년제 다 나왔어요. 이대 사회학과 나왔다며. 근데 왜 이 모양이냐고. 이 문맥을 말을 해가 뭐 이해를 못해서 당신이라고 지금 당신? 야! 야! 또 웃기고 거기에다가 우리 당이 만만해요라고 하는 게 여기서 문정복 의원은 정의당이 만만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유호정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2차로 잘못한 건 이 문 의원이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렇다고 야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어리다고 꼰대질하는 어른 이런 개념으로 몰아가 버리기 때문에 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는데 정말 빡쳤던 것 같은 게 이 정도 되면 있잖아요. 국회 내에서 이미 굉장히 뭔가 꽂혀 있는 거예요. 유호정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그러니까 당신 하니까 순간적으로 제 성격이 나온 거야. 야! 이렇게 된 거야. 유호정이라는 사람, 저는 이 유호정이야말로 젊은 꼰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말 그대로 당신이라는 표현 하나에 자기를 지칭한다고 생각하고 버럭하는 모습이, 네가 오히려 반대로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당신이라고 해, 이런 좀 느낌이 들거든요. 국회의원님, 류 의원님 이렇게 불러야지. 어디 감히 나한테 지금 당신이라고 하냐. 내가 어리다고. 나도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그 문맥상 유호정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사퇴했니? 그러니까 도대체 국정원을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나서.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유호정 이분은 제가 뭐라고 아니 근데 여기서 유호정은요, 여기서 또 대리 게임 같은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당신이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칭하는 거였다고 해도 여기서 유호정이 나서서 그 배진교의 대리 게임 해버린 거야. 여기서 진짜로 만약에 배진교는 당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화를 낸 게 아니잖아요. 배진교 원내대표가 물어본 걸 문정복 의원이 답을 해준 거니까. 근데 옆에 있던 끼어들었던 유호정이 대리 게임 한 거라고 지금 대신 싸우고 있는 거야. 참 독특하네. 그리고 정의당이 지금 어떤 스탠스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너무 압축적으로 잘 보여줘요. 그러면 왜 사퇴한 거냐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는 사퇴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외교 행동을 이용한 게 아니다. 이게 밀수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그렇지 사실은 정식적인 통과 절차를 다 걸쳤다.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외교 행동 사용한 적 없는데요. 그럼 왜 저거 안 했어? 왜 사퇴했어?
이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팩트도 신경 안 써, 뭐도 신경 안 써, 그냥 민주당만 때리면 자기네들 정치를 하는 그 모습을 정말 압축적으로 예. 그냥 보여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그 이야기는 뭐 이따가 김우겸 의원 이야기를 나중에 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김기현이 대통령을 만나게 해달라 그랬어. 청와대 앞에 요청하면서. 김기현은 기억 안 나세요? 대통령이 밥 먹읍시다 하니까 안 가요 그랬잖아. 버스 떠났죠. 아니야 청와대에서 뭐 아니,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이 나오긴 했는데. 아니 검토는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번 대통령이 만나자고 했는데 지가 시간 될 때는 면담 요청하고 대통령이 만나자고 할 때는 뭐 아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한번 까놓고 그걸 언론에다가 얘기하면서 봐 내가 이렇게 대통령의 프로포즈도 이렇게 깠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하는 건 네.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이 여러 명인데 이것까지 얘네들은 그런 거였어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를 인질로 잡고 이 장관 후보자 최소 2명 이상을 떨어뜨리려고 했어. 공식적인 워딩은 셋 다 자격 없다였단 말이에요. 근데 박준영 후보자가 사퇴를 하면서 총리 후보자 통과시켜버리고 나머지 장관 2명을 이제 이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걸로 가니까 이게 야당 무시하는 거다. 니들 보궐선거 졌잖아. 그러면서 이제 옛날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가 없을 것 같죠? 한번 볼게요. 그 있죠, 많이 있죠.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들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꽤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서건 아니면은 그 국민의 짐에 의해서건 낙마한 사례가 여러분들 제일 악랄했던 게 안경환 법무부 장관 그렇죠. 후보자가 네. 낙마했던 이 사건이죠. 나중에는 이게 다 가짜로 드러났고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정우 국토교통부,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김규식 금융감독원장,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이렇게 낙마를 했어요. 실제로 이렇게 저는 그 완벽하게 검증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낙마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마치 문재인 정부가 막 무조건 통과시켰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잘못이다. 헌법재판소장도 통과를 못 시켰었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나중에 무죄 나왔어요. 실제로 무죄, 아예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을 했어요. 무죄 확정했고 안경환 장관 후보자니까 정말 악랄했죠. 그때 당시에 자식이 뭐 성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나중에 그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을 하기도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사람들 다 그건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잠시 정의당으로 다시 돌아오면 뭐 지금 이명수 후보자가 되네 안 되네 거기 보면 이야기 대충 나오잖아요. 뭐 국비로 뭐 해외를 갔다라든지 아니면 논문 표절이라든지 그 대충 보면 또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정의당이 갖고 있는 이런 스탠스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라는 스탠스가 나중에는 있잖아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가끔씩 하잖아.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줄게요. 뭐 푸른 나무 국회의원 하려고 저러지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일부. 그럴 거였으면 지금 선거가 몇 번 지나갔겠어요. 안 한다고. 우리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의 적성도 안 맞지만 안 한단 말이에요. 장관 어떻겠어요? 청문회 하면은 수도 없이 털어버리는데. 부인이 했던 SNS가 결국은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킨 거 아니야. 그걸 밀수로 지금 몰아갔던 거고. 그러니까 실제로 괜찮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와서 뭐 국정운동원 해가지고 뒷조사 해가지고 안 하면 당신 끝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장관 할 사람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 청문회를 해보니까 이건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그렇다 쳐. 얘들은 원래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반대하고 이러는 게. 정의당은 지금 그보다 더한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정권 잡지 않겠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박근혜 때 뭔가 잘못된 장관들이 올라오면 막 비판하긴 했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 청문회가 진행되고 뭔가 능력이 있는 이번에 박주정을 놓치고 보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업무 능력이나 도덕성 진짜 완벽해 보이는 사람인데도
그 도자기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냥 낙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사라는 게 어떤 식이야? 반대와 반대를 계속 반복할 게 아니라 뭔가 이건 국정을 위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이 시스템이나 지도도 고쳐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 대통령 이야기를 한 거라고. 4월 뭐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거 좀 고쳐내야 되겠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당이 되면, 그러니까 고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문창극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총리로서 용납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반발을 했던 건데 지금의 장관들은 정말 소소한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준영 장관 같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장관이 됐었으면 문정부를 위해서 일을 잘해낼 사람. 그러면은 제가 억울해가지고 처음에 첫 발이 조선일보 단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준영 장관의 배우자가 외교 행랑에 도자기를 밀수했다. 이렇게 가니까 프레임이 처음부터 그렇게 잡혔었는데 사실 그 도자기도 아니고 그냥 그릇이에요. 찻잔 뭐 이런 거. 찻잔 식기 같은 거고 새 것도 아니고 중고 본인들이 쓰던 거.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작은 것들이니까 개수로 세면은 1000개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외교 행랑이라는 게 행랑 그 자체가 이 천으로 된 보자기에 싸가지고 오는 겁니다. 천으로 된 주머니에. 그럼 그 안에는 사실 서류라던가 간단하게 행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를 하오는 거지 그릇을 거기에 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포장도 안 되고. 알겠습니다. 아, 잠깐 그런데 왜 외교 행랑에 포커스를 뒀냐면 이거는 최순실과 때, 같은 그렇죠. 프레임으로 만들려고 외교 행랑을 썼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여당도 똑같이 말려 들어간 그러니까 그 거예요. 이야기를 김은겸 이야기 할 때 다시 하려고요. 까지 마시라고. 네. 코아를. 다시 한번 지금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네. 문재인 정부가 총리를 임명하고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 우리도 무조건 찬성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장관으로 올렸지 하는 사람 없었어요. 지금까지.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낙마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못 견뎌서도 있을 거고. 이 흐름상 지금 그 보궐선거를 지고 나서 저쪽이 막 기세를 올릴 때 무시로 이렇게 통과시키긴 좀 어려웠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인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정의당이 합세하고 국민의 짐이 합세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거.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발목 잡기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 투쟁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땡큐죠. 왜냐하면 안 하던 사람이 화를 내면요. 아 진짜 화났나 보다 하는데 늘상 그 진상 지 피우던 애들이 또 오늘 또 와가지고 가게에서 진상 피우면 저 새끼 그냥 진상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날은 주인 잘못했어도. 그렇게 보이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언론들이 제가 가장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언론들이 이제 굉장히 가볍게 세상을 바라보는 측면이 뭐냐면은 문 대통령 초유의 인사후퇴, 무게중심, 청와대에서 여당으로 서막, 뭐 문 대통령 레임덕 시작,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행위는요. 레임덕도 아닐 뿐더러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지지율 이야기할 때 레임덕도 아닐 뿐더러 집권 5년차 들어간 대통령이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쩌면 당연한 흐름이에요.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다만 역대 정부에서 문 대통령만큼 지지율이 높은 사람도 찾기 힘드니까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몰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오늘 어떤 그 세계일보의 정말 헤드라인 보고 내가 경악했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일부 여론조사에서 2%가 빠졌어. 헤드라인이 정말이에요. 문 대통령 지지율 폭락이에요. 대통령 지지율이 5% 올라갈 때는 조용히 있다가 2% 빠졌는데 폭락이라고 쓰더라고. 정말 이런 아우 추락한 것은 날개가 있다고. 폭락을 했다는 건 그만큼 높았다는 뜻이니까 그냥 금갑다 하고 넘어가는데 정말 우리 언론의 헤드라인 장난질은 정말 악독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지지율이 안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레임덕 오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론들의 레임덕이요? 보도를. 장애인 비하 발언 아니십니까? 갑자기. 레임이 다리 저는다는 뜻이니까 좀 심각하죠. 네. 세상에 어떤 다른 호칭을 들어서 비유는 못해요. 이제 세상에 그 박범계 장관이 이제 이따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억지 춘향이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거 하면은 남원 막 시민들이 일어나가지고 남원 비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정말 무서운 세상이 됐긴 하거든요. 뭐
뭐 인권 감수성이 좀 개선돼야 되는 측면은 있지만 자 아무튼 김부겸 총리가 되셨고요. 이제 당대표 경선 나왔을 때 김부겸 당시 후보하고 인터뷰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저잖아요. 그때 많은 분들이 김부겸 왜 부르냐, 뭐 그 사람 수박이다, 계속 댓글 악플 엄청 달았었거든요. 그때마다 마음 아팠던 거는 실제로 김부겸 후보자 이렇게 겪어보면,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겪어보면 진짜 괜찮은 사람. 그리고 사실 대구가 지역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굉장히 마음속으로 이렇게 우리랑 다를 수밖에 없는 스탠스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생각해보면 저는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김부겸 총리 후보자 어그저께도 그런 얘기 했었죠. 물론 뭐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비판받을 지점도 있고 칭찬받을 지점도 있었지만 조국 장관 수사 과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었다라고 보면은 김부겸 후보자는 그러니까 총리는 잘하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